큰 사건을 하나 또 꺼내들었습니다. 주로 이재명과 관련한 또 문재인 수사, 문재인 주변 수사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그 메가톤급 파장이 일어날 혐의 중에 하나가 있죠.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 바로 재판거래 유역 사건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경기도지사 선거 때 친형 강제번, 입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이 허위사실 공여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은 무죄 받고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것을 대법원에서 거의 유죄가 확정적이었다. 대법관이 엎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당시에 그 대법원 안에서 가장 고참이 때문에 캐스팅 보팅 역할을 하면서 엎어버렸다. 그런 이용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중간A 역할을 했다. 8번이나 대법원 그 대북한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그 시점에 심리를 본격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심리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점에 맞춰서 8번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그 대가로 결국 50억 클럽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당시의 소문이 파했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법원장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50억 플러스의 대법원장이 카드를 받고 이재명을 무죄 지지로 파기한 송지켰다. 이것이 핵심인데 아직은 욕 단계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검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소환했습니다. 순위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의 이성학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데 이성학 부장검사는 전주지검에서 당시 전주지검장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과 손맞춰서 그때 문재인의 제3자 뇌물죄를 수사를 했던 검사조서 중앙지검으로 그 이창수 검사장이 올라오면서 같이 그 서울중앙지검으로 그 발령이 났습니다. 이성학 부장검사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창수 이성학 라인이 수사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오전에 권순희 변호사법 위반, 일단은 변호사법 위반된 혐의를 받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근순이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이게 수사 진전이 없다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5월에 부임을 하고 나서 또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한 수사들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계속 막았다. 이렇게 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 최근에 인기가 다가오면서 좀 장악력이 떨어지고 이 상황에서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은 그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50억 클럽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 건순 이은 그런데 핵심은 재판거래의 대북관 퇴직 이후에 2022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만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건일 고문 있으면서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변호사 자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북한에서 퇴임하고 나서 그래서 일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렀는데 그 기간에고 고문료를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그는 한 10개월에 1억 5천만 원 고문료를 받았다. 그러지 금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렀는데 그런데 지금 김만대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후기 제기된 50억 클럽 6명 중에 한 명이죠. 이것도 다 지금 대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검찰에서는 이런 거액 수수 의혹과 같이 함께 권순일 전 대북관이 하천대육 고문으로 위촉된 것이 이른바 재판거래 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재판거래 혹은 이런 겁니다. 권순일이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소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이후
김만배 씨가 대법 선고를 전후해서 여러 차례 대법원에 건일 직무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이 불거졌는데, 그 시기에 대법원 심리를 이재명에 대해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심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 시점에 대장동을 같은 패거리에 속하는 김만배의 번지락의 8번입니다. 8번이나 금천방에 찾아갔을까? 그게 핵심이죠. 그냥 찾아간 것도 아니고 뭘 들고 갔다는 이야기까지도 있고, 어쨌든 그 현금으로 들고 갔는지 바카스병 그 비타 500인가요? 그 관광음료병 그 박시약에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이 그 이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이후에 50억 클럽에 가입을 시켜줬다. 그리고 10개월 내에 1억 5천만 원 고문료를 줬다.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대법원장 자리를 입도 선명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파헤쳐 봐야 되는 것이죠. 검찰은 일단 건수를 상대로 김만배 관계, 그리고 하천 대유 고문이 된 경위,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 구체적인 고문 활동 내역, 이것을 캐먹고 입장을 확인할 방침인데, 봐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재판거래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2018년 이치명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게 지금 재판거래 이유로 기하가 된입니다. 허위 그진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는 1심에서는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강제 입원 절차 지시와 진행을 숨겼다. 그래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선거에서 발언했다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2심에 선고를 했습니다. 300만 원이 그대로 대부분에서 이제 확정이 됐으면 대부분 그렇게 그대로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됐으면 이재명의 오늘날의 이재명은 없는 거죠. 그때 바로 경기도지 사직이 날아가고, 또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총선, 지난번 보궐선거 총선 대표 경선 이거 다 못 나옵니다. 그리고 대선에도 출마를 못했겠죠. 그런 상황인데 이 재판거래로 그것을 다 금연해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그 벌금 300만을 선고받았는데 2020년 7월 16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진형 강제 입원 허위사실 공표 역에 대해서 7대5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7대5 그러니 근수인이 반대로 했으면은 그 7대5가 안 되겠죠. 6대6이 되겠죠. 6대6이 되면은 당시 대법원장이 결정을 하는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재판 분위기를 최고참 그 대법관이, 그리고 다시 이제 이듬해 9월에 문제가 하나 불거졌는데, 바로 그게 대장동 개발비의 이입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판결을 전후해서 8차례나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재판거래 이역이 불거졌습니다. 무죄 판결을 주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 건순이 김만배 그 당시에 8차례를 만났고, 나중에는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 실제로 받았다가 돌려줬다. 그렇게 50억 클럽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기도 했고, 지금 50억 클럽 수사로 확대되는 상황에서의